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로 과로사의 탈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안착시키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중소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이지 않도록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네. 필요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 추가 일자리 확보니까 그런 차원의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하고 연계해서 좀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생산 체제에 근무 체제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된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가. 네, 이런 지적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80만 원, 임금을 유지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인 노무사를 보내 근로시간 단축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은 더 나올 예정인데요. 정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이 돼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완성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은 과거 그 주일 5일제 근무 도입 때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 논란도 있고. 네네. 먼저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네,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예. 공공기관과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고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에 20인 미만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도 이 주 5일제 근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좀 많았죠. 네,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로 기업들이 반대했습니다. 예.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전에 중소기업 연합회가 노동부에 탄원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고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대기업들의 주문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면서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주 5일제가 도입됐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4에서 5%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3%대 성장도 간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이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에 안착돼야 된다고 좀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후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네. 부작용도 걱정하며 대책 마련도 강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우려를 직접 들어보시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이런 인건비나 그 임금 감소분을 그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도 좀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은 밑빠진 독에 세금을 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들이 모두 4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5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필요한 재원은 이보다 적겠지만 절대로 적은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부담은 커지는데 지원은 중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려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자, 황 기자.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뭐 작은 규모의 공장이라든지 소규모 식당, 그 숙박업소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 한국노총에 따르면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58만 명으로 이 전체 임금 노동자 약 2천만 명 중에서 28%에 해당됩니다. 예. 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서 임금 지불 능력도 부족하고 이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도 힘들어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제외된 것을 놓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뒤늦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전문직에 적용하던 포괄임금제 너무 남발했다는 지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IT 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는 그 무제한 노동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임금 체계도 좀 같이 손을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꼼수 포괄 임금제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당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법원이 예외를 허용했는데요. 예. 그런데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 임금제 계약을 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포괄 임금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어긋나는 업종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유로 기업이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점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선 당연히 예전보다 집중해서 업무 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노동 시간이 짧은 유럽의 경우 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나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도 기존의 업무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 야근이 잦은 직장의 경우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야근할 건데 낮에 뭐하러 일하냐 이런 한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최근 몇몇 기업들에서 벌써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오전과 오후 중에 집중 근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대에는 회의도 하지 않고 흡연실도 아예 폐쇄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하려면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재미있군요. 자, 근로시간 단축, 우리 사회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착시키려면 기업들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장기적인 투자로 보라고 기업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과 삶을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얻었던 초과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다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줄어드는 만큼 그대로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은 분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흐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작용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분명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세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딜레마는 법이 보호하려고 했던 약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고소득자가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이 줄어 생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이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약자들도 혜택을 누리려면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이 향상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갑질 등이 해결돼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겹겹이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딜레마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더 적게 일하면서 더 여유 있게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